자,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지구과학의 가장 마지막 대단원인 천체라고 하는 거고, 천체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은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볼 거야. 자, 별의 물리량을 우리는 무엇부터 볼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라고 부르겠지. 자, 이 표면 온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 우리가 부르는 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별이란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천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흑체와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흑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한 받아들인 모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 가능한 천체를 흑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별이 자기 스스로 만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흑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 별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그래서 흑체 복사라고 하는 형태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자, 복사를 하고 있는 이 에너지는 주로 파동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서 우리는 이 파동에 의해서 나가는 에너지를 파장으로 비교를 해볼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 이 파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 파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확인한 과학자가 이미 있겠지? 그리고 그 과학자가 이 식을 벌써 만들어 주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빈의 법칙이야. 빈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표면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에너지의 양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파장은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파장의 맥스는 절대 온도에 우리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빈의 상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이 빈의 상수값은 상수니까 고정된 어떤 숫자를 정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 온도와 파장이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놓는 에너지의 세기는 더 크나 파장은 짧다라고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세 번째, 이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이 높거나 낮았을 때 우리에게 똑같은 색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별이 갖고 있는 별의 색과 표면 온도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해서 이것을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해. 자, 별의 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표면 온도가 높다면 파장은 빈의 법칙에 의해서 짧아지게 될 것이고, 파장이 짧아지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우리가 색을 볼 수 있으니까 가시광선 영역 쪽으로 가보면 바로 파란색을 띠게 되는 계열이 되므로 파란색을 띠는 별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표면 온도가 낮으면 파장은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의 형태로는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붉은 별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이 온도와 색깔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물리량의 표현을 찾아줄 건데, 그것이 바로 색지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색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을 밝기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의 밝기를 무엇으로 확인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등급을 나눌 건데,
등급의 특징은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등급의 숫자가 커지면 어두운 별이 돼. 등급의 숫자가 작아질 때 밝은 별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급의 숫자랑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색을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등급을 보는 방식을 좀 나눠 볼 거야. 첫 번째, 바로 사진 등급. 자, 사진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그 별의 등급을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사진 등급으로 측정을 하면 파란색이라고 보여지는 별이 밝은 별이 되기 때문에 등급의 값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사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맨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 눈으로 보는 건 바로 안시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눈에는 무슨 색이 밝게 보이느냐? 바로 우리 눈의 부분적 착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 바로 노란색 계열이 오히려 밝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 오히려 노란색일 때 등급이 낮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 그냥 봤을 때와 사진으로 찍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 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색지수라고 하고,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면 그것이 색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색지수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될 때 또는 0이 될 때, 또 색지수가 가장 큰 값인 플러스를 가질 때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 생각해보자.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 등급이 낮게 나오고 안시 등급이 높게 나왔다는 뜻이겠지? 사진 등급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 등급에서 파란색 계열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별은 파란색에 해당하는 파란 별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고온의 별이다. 이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색지수가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진 등급이 높게 나오고 안시 등급이 낮게 나오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진 등급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 등급에서 오히려 표면 온도가 낮은 별로 나타났다라는 뜻이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바로 붉은색 별이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붉은 별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온의 별이다 라고 할 건데, 그러면 색지수가 0이다.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 같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한 어떤 조건의 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것은 바로 색깔상으로는 파란과 붉은색 사이에 해당하는 흰색 별이 되고, 이 흰색 별의 온도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는 약 1000K 정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색지수를 가지고 별의 색, 별의 표면 온도, 이것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 또 하나, 이것을 굳이 안시 등급이 아니라 똑같은 사진 등급처럼 기구를 사용을 할 건데 어떤 필터를 통해서 별의 등급을 확인하느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별의 필터 중에는 U, B, V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 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찍으면 우리가 어떤 색을 보통 보는 등급이 되냐라고 했을 때 U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 계열을 중심으로 찍은 별의 등급, 이걸 가장 밝게 찍었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B라고 하는 것은 블루 파란색 별, V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 별. 이렇게 보니 아하,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의 차이 값으로 색지수를 구하게 되니 사진 등급에 해당하는 파란,
그 다음에 안시 등급에 해당하는 노랑의 차이. 그래서 B-V가 색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와 색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자, 요번에는 무엇을 또 볼 거냐면 분광형이라는 걸 비교해 볼 건데, 분광형이라는 건 조금씩 들어본 적이 있지. 바로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광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분광형은 보통 스펙트럼을 봐야 하니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단계의 파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으로, 이 빛의 단계를 봤을 때 여기에서 빛을 방출하는 광원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측정을 하면 모든 빛의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나오겠지? 우리는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이 연속 스펙트럼 분석으로는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뭔가가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선 스펙트럼으로 보여지는데, 검은색에 빛이 나는 선 스펙트럼이냐, 아니면 모든 빛이 있는 공간에서 검은색으로 사라지는 선 스펙트럼이냐, 이것은 중간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온의 물질이 있다, 저온의 기체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 저온의 기체는 들어오고 있는 이 광원에서의 빛을 자기가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는 선 스펙트럼엔 그 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그 자리가 검게 보여질 것이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만약에 여기에 고온의 기체가 있다면 이 고온의 기체를 통해 오히려 기준이 되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겠지? 그러면 그 자리가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는 무엇으로 비교를 할 거냐? 바로 분광형이라는 것으로 비교를 할 거야. 일반적으로 별의 경우에는 별에서 나오는 표면의 이 에너지가 이 별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이 대기가 어떤 형태의 기체냐라는 것에 따라서 분광형이 다르게 보여진단 말이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대기가 열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대부분 별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유사하더라도 표면 온도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기의 기체가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그 선의 개수 모양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찾아낸 두 번째 분광형. 자,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과 표면 온도를 확인을 해보면 표면 온도가 가장 밝은 별은 청색이라 그랬고, 가장 어두운 별, 낮은 별이 붉은색이라고 했으니 그 사이에 색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네. 중간에 아까 색지수를 통해서 약 1000K 정도라 그러면 그 1000K 정도에서 우리 별은 흰색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청색에서 흰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청색 다음이 청백색, 청백색 다음이 백색.
자, 서서히 노란 쪽으로 가보자. 백색 이후에 황백색, 그리고 황색, 주황색,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 별의 분간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매번 이렇게 다 쓰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여기에 기호를 붙일 거야. 청색이 O, 백색이 B. 청백색이 B, 백색이 A, 황백색이 F, 황색이 G, 그 다음에 주황색이 K, 붉은색이 M이라고 써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태양 정도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태양은 대략 5800K 정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5800K면 이 백색이 아까 선생님 1000K라고 했는데 1000K가 아니라 10,000K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색지수부터 10,000K로 우리 다시 이해하고 풀어줘야 되겠네. 실수를 좀 한 듯하다. 자, 여기서 황백색이면 태양 지나서 황색 계열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 태양은 황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황색에 해당하는 G 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G 안에서도 다시 조금 더 밝은 애부터 어두운 애까지 등급이 0에서부터 9까지 계급을 약 10계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정해주거든요. 태양은 그 중에서 우리는 보통 많이 표현하는 게 G2 등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G0가 가장 온도가 높을 때 G 단계 안에서, 그리고 G9이 G 안에서는 온도가 낮은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므로 색지수가 우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밝아질수록 청색, 파란색으로 오게 되고 온도는 높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아까 필기 선생님 실수 하나 한 거 1000K를 우리 10,000K로 해석을 해주는 거 흰색별 요거 하나 확인하고 오늘 별의 물리량 중 첫 번째 특징인 표면 온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자.